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고등학교 시험미적분까지 가로로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이제 대학교 왔는데 대학 수학까지도 이제 가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능 준비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수능도 되게 잘 본 것 같아요. 난도가 나가요. 저는 너무 기초가 부족했는데 그걸 막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행을 막 하려고 한 거죠. 나중에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선행을 막 빨리 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깊이가 없이 공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신도 좀 잘 못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수능도 잘 못 봤어요.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이 앞섰던 도윤군. 수학 공부에 있어서 그런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재수생활 동안 도윤군은 수학 공부에 모든 힘을 쏟았고 구할 수 있는 문제집이란 문제집은 모두 풀어나갔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수학 성적은 오히려 더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완벽한 실패였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막 남들보다 2년 더 입시에 투자를 했는데 수학적 머리가 부족해서 나 어쩔 수 없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아빠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바뀌지 않는데 너 왜 결과만 바뀌길 기대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 방법이 뭔가가 부족하거나 잘못됐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삼수를 결심한 뒤 새로운 수학 공부법을 찾아 나선 도윤군. 도윤군의 결론은 바로 개념부터 튼튼히 다시 세운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탓에 오히려 더 소홀하기 쉬운 개념 공부, 이거다 싶었다. 곧바로 개념 공부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섰다. 교과서 내 개념들을 빠짐없이 익히기 위해 마치 암기 과목을 공부하듯 4권의 정리 노트를 만든 도윤군. 도윤군은 노트 정리 방법에도 자기만의 원칙을 정했다. 바로 교과서의 내용을 배운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원을 기준으로 학년을 가로지르며 정리하는 것. 예를 들어 함수 단원이 정리된 부분에서는 중1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심화 내용에 이르기까지 함수와 관련해 6년간 배운 내용들을 순서대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한 단원에 대해 중1에서 고3까지의 내용이 횡으로 정리된 도윤군의 개념 노트.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교과서를 가로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작업. 그 1단계는 바로 교과서의 목차에서 시작된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심화 미적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서의 목차를 순서대로 하나의 종이에 옮겨 적는 도윤군. 이렇게 써보면 이 한 장의 종이 속에 중고등학교 6년간 수학 수업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상의 모든 단원들이 정리된다. 지금 이게 중1부터 심화 미적분까지 단원명을 다 쓴 거거든요. 각 단원들끼리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 표를 통해 각 단원들을 학년별로 어떻게 나눠 학습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관련된 단원별로 표시를 해보는 것이 2단계 작업. 이렇게 서로 다른 색의 펜으로 관련 단원들을 표시해보면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몇 학년 교과서의 어느 부분을 어떤 순서로 공부하면 되는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단원별로 공부할 순서를 정하고 나면 다음은 그 순서대로 깨끗한 종이에 옮겨 적는 작업. 단원들 학습 내용을 중1에서 고3 순서로 가로로 펼쳐 적어준다. 즉 중고등학교 6년간 조금씩 나누어 학습한 수학적 개념들을 각각의 단원별 묶음으로 분류해본 뒤 흩어져 있는 각각의 단원들을 큰 주제 아래 정렬시켜보면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수학적 개념들이 각 단원을 기준으로 기초부터 심화 내용까지 가로로 정리되는 것. 교과서 횡단 학습 계획표가 완성됐다면 이제는 실제로 노트에 정리할 차례. 도윤군은 교과서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들만을 골라 노트에 정리했다.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개념어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그대로 적고 그리고 그 위에 나온 이제 정의 같은 거 이와 같이 뭐 주어진 기준의 조건에 의해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모임 이런 걸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에 관련된 정리들이 또 있어요. 반드시 참이라고 알려진 이미 참이라고 밝혀진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적어서 숙지를 해야겠죠. 도용군이 교과서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서술되어 있는 부분과 해당 정의와 관련해 이미 수학자들이 검증해둔 정리들이 소개된 부분. 이러한 정의와 정리들을 교과서에 소개된 문구 그대로 옮겨 적으며 빠짐없이 공부해 나갔다. 또 하나, 도용군이 신경 써서 정리했던 것이 공식에 대한 증명 과정. 교과서의 증명 과정들을 숙지하고 혼자 증명 과정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공부했다. 증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증명 과정을 이렇게 알고 개념을 공부하면은 그 개념을 외우기가 수월해져요. 왜냐면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이렇게 파생돼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외우기가 수월해지죠. 그렇다면 도용군은 노트 속의 내용들을 얼마나 정확히 암기하고 있을까? 방정식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방정식의 정의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얘기해요. 네, 등식이라는 얘기는 등호를 갖춘 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야 하니까 항상 참인 항등식은 절대 방정식에 속할 수 없고 중3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이 처음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최고차가 2차인 그런 다음 방정식 중 하나고 지수로고 방정식의 해법은 첫 번째 1착으로 해야 될 생각은 미치를 통일시키는 생각이고 두 번째 해야 될 생각은 치환한다는 생각이에요. 방정식의 기본 정의부터 고등학교 심화 과정까지 도용군은 막힘없이 술술 외워나갔다. 공부를 꼼꼼히 하다 보면은 문제를 봤을 때 금방금방 개념들이 떠올라요. 뭘 적용시켜야 하는지. 분명히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문제 풀 때는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잘.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도 사실 말하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도록 탑재가 돼 있어야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운 좋으면 떠오르고 운 나쁘면 안 떠오르고 이런 정도면 사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꼼꼼히 공부하면 그런 점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풀이 실력을 키우려면 그 무엇보다도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도용군. 그렇다면 다른 학생들은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간단한 테스트를 시도했다. 테스트는 모두 2단계. 우선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 4개와 각 문제풀이에 사용한 공식에 대해 정의를 쓰는 문제. 테스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중상위권의 수학 실력을 가진 학생들 중 지원자를 받아 모집했다. 1단계 수학 문제 4문항에 대해 참가한 5학생 모두 제한 시간이 다하기도 전에 풀이를 마쳤다. 결과 또한 4개 문항 중 모두 3문항 이상 정답. 곧이어 2단계 테스트를 시작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1단계 수학 문제를 풀 때와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문제풀이에 자신있게 사용했던 공식이었지만 막상 그 공식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지 못했다. 두 번째 시험이 더 어려웠어요. 왜요? 개념 같은 걸 쓰라고 하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 문제를 풀면은 대충 느낌이 있어갖고 그렇게 쓰는데 개념은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확실하게 푼 문제들은 거의 정확하게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쓸 수 있었는데 제가 좀 아리까리하게 푼 문제에 대해서는 개념을 너무 빈약하게 쓴 것 같아요. 좀 예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빈약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완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개념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제 개념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념 공부라는 것이 잘못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근해 공식을 예로 들어보면요. 근해 공식이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공부를 하는 것까지가 개념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념 공부를 할 때는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공식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원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외우는 것까지가 개념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윤군. 자기가 만드는 거야. 뭐 열심히 노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아는 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기억이 남아요. 형 미쳤어?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고, 왜 중학교 수학을 지금 하냐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둔 동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안 되더라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포기한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밀고 나간 거죠. 삼수 생활이 절반 이상 지나갈 때까지 개념 정리를 끝내지 못했던 도윤군. 실전 문제풀이에 전념해도 모자랄 시간에 오직 교과서에만 매달리는 도윤군을 보고 친구들은 모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었다. 수없이 노트를 정독하고 난 후엔 눈을 감고 읽은 내용을 떠올려 보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보지 않고 써보는 연습을 반복했다. 그렇게 개념 정리와 암기에만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 하루에 한 4-5시간 투자한 것 같은데, 저는 거의 개념 노트만 봤어요, 하루에. 뭐랄까, 제가 수학적인 머리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남들보다 좀 더 숙지하고 있어야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심할 정도로 엄격하게 했어요, 저 자신한테도. 그래서 막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거의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쓸 정도로. 여름방학 이후 문제풀이를 시작한 도윤군. 그때도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해당 문제가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거듭한 결과 도윤군의 수학 실력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높아져가고 있었다. 이과 수학은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개념들이 있고, 이과 수학 문제 한 문제가 나더라도 그 많은 개념들 중에 이제 몇 개가 이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념에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 있다 보면은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난해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과생한테 특별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문제는 2008년도 6월 평가원 문제인데요. 극한에 대한 문제예요. 극한에 대한 문제이지만 사실상 풀이를 위해선 중학교 기하 단원에서부터 접근해야 하는 문제. R은 해가지고 세타에 관한 식으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다 중학교 내용이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원래 전체 여기인데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중학교 개념이 쓰여져. 문제를 보면 순간적으로 필요한 개념과 해법들이 떠올랐다. 그간 개념 공부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였다. 9월 평가원을 보게 됐는데 99%가 뜬 거예요, 백분위가. 수리 가형이.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공부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방법이 정말 맞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진짜 뭐랄까, 그동안 3개월 보상받는 느낌을 갖고, 그리고 얼마 안 남은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내면 수능도 잘 볼 수 있겠다 라는 어떤 확신을 심어준 그런 날이었어요. 개념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난 후 도윤군의 수학 실력은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 난이도에 따라 늘 들쭉날쭉했었던 수학 성적은 단숨에 1등급에 올라섰고, 그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그렇게 수능 시험까지 수학 공부에 박차를 가한 도윤군. 세 번째 도전은 대성공이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데 안 떠올랐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건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하고요. 네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걸 네가 생각해내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 때까지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공부의 비법이다.